1941년 6월 독소전쟁이 시작되면서 소련은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독일군 파상 공세에 수십만 병력이 사라지면서 수도 모스크바까지 위협을 받게 된 소련. 다행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코프의 역습 덕분에 가까스로 독일군을 격퇴할 수 있었지만 모스크바는 독일의 추가 공세에 대한 불안감에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모스크바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히틀러. 1942년 6월 다시 한번 대규모 공세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그 이후 모스크바에 대한 미련을 일단 접은 히틀러. 대신에 독일군의 고질적인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부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노리게 되었죠.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важнейшее. Нужно выйти к кавказской нефти. 예, 남부 집단군을 중심으로 카프카스 유전지대로 공세를 전환한 히틀러. 작전명은 청색작전. 모스크바 공략을 실패했던 페두어 폰 보크를 남부 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 상황을 파악하려 했던 한 인물. 이 인물이 바로 하로 슐츠 보이센. 반나치주의자였던 슐츠 보이센은 베를린에서 계획 중인 그 청색작전 정보를 모스크바로 몰래 유출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탈린이 누굽니까? Не всяким агентурным данным можно верить. Враг попытается нанести сокрушительный удар.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스탈린. 모스크바에서 한 번 된통당했던 스탈린은 이것들이 한 번 더 모스크바를 공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И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харьков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е врага. 예, 독일이 모스크바로 몰려오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아예 독일군을 쫓아내버리자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정말 어디서 다들 닮은 사람들만 불러왔군요. 안 닮았으면 숙청이라도 시켰으려나? Наступать на Харьков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езервов – это обреченное дело. 1942년 5월 12일 결국 소련 남서부 전선군 75만 병력이 하르코프에 대한 춘계 공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대규모 공세, 주코프의 예상대로 독일군에게 허를 찔리면서 23만 막대한 병력을 잃고 실패하고 말았죠. 실패했다 하면 일단 몇십만이 갈려나가는 게 일상이었던 동부전선. 그 이후 히틀러는 사활을 건 이 청색작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Русские не должны знать ничего. Оперативные приказы передавать только устно.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 판단한 스탈린. 반면에 남부 카프카스 지대로 공격할 생각이었던 히틀러. 1942년 6월 22일 독일 남부 집단군의 우측 위장 공격이 시작되자 소련군은 수비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Русские ждали наше наступление и подтянули сюда резервы. Теперь, господа, наступает время операции Блау. 1942년 6월 28일 드디어 200만 병력과 2000여 대 전차와 항공기가 동원된 청색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부 집단군은 동강을 지나 남부지역 카프카스로 진격을 하게 되었죠. 정말 파죽지세로 돌격하는 독일군. 그런데 이 순간 히틀러는 뜻밖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카프카스를 향하던 독일 남부 집단군을 A와 B 집단군으로 나누고 그중 B 집단군은 좌익 방향, 즉 스탈린그라드로 향하게 한 것이었죠.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с тяжелыми боями отступали к Сталинграду. 계속되는 승리에 도취된 히틀러. 스탈린그라드를 먼저 아예 점령해버리면 아주 여유롭게 카프카스 지대를 손에 넣을 것이란 생각이었을까요? 스탈린은 당황합니다. 오라는 모스크바로는 오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격을 해오다니. Отступать дальше значит загубить нашу родину. Все бегущие с поля боя, паникеры и трусы должны расстреливаться на месте. 스탈린은 후퇴를 용납하지 않는 227호 명령을 하달합니다. 1942년 8월 19일 동강을 도하한 독일군은 동부 강둑의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소련군 62군과 35 근위소총사단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00 немецких танков прошли мимо нас. Идут в Сталинград. 예, 스탈린그라드로 향하는 독일 4기갑군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외곽에 있던 트랙터 공장. Вам известно положение на фронте. Немецкие танки в 1,5 километрах от города. Сделайте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задержать немцев до подхода наших войск. 이 인물은 스탈린그라드 전선군 정치장교 니키타 후르쇼프. 같은 시각 독일군 방어를 위해 도시 외곽에 투입된 대공포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성 자원병으로 구성된 이른바 1077 대공포 연대.
갑작스런 침공을 받은 스탈린그라드는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독일군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트랙터 공장에서 막 생산된 T-34 전차는 마감 작업이고 뭐고 간에 곧장 전선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8월 24일 오후 6시 마침내 600여 대의 독일군 폭격기가 도시를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Если начнется эвакуация, то действия эти будут поняты как решение сдать Сталинград. 끊임없이 몰려오는 독일 비집단군, 계속되는 연전 연패. 스탈린그라드에는 절망만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Снятая с Кавказ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4-я немецкая танковая армия 10 сентября оттеснила наши части к окраинам Сталинграда. Необходимо отвести войска. Нет! Отвод армии не разрешаю! 스탈린그라드, 볼가강 서쪽 지역을 하나하나 장악해가는 독일군. 더 이상 이 도시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지.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는 한 소련군 장성, 바실리 이바노비치 추이코프. 폴란드 침공과 겨울 전쟁을 겪었던 베테랑으로 독소 전쟁 이후 중국에서 이제 막 도착한 지휘관이었죠. Отступать больше нельзя и некуда. Как вы, товарищ Чуйков? Понимаете задачу? Пока я живой, ни одна фашистская курва у меня не пройдет. 이제부터 추이코프는 스탈린그라드를 책임지고 방어할 6위군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스탈린그라드. 이 상황에서 추이코프는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병력 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화력면에서 완전히 열세에 있던 소련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공중지원과 제병 협동을 앞세운 독일군이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폐허더미 시가지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병력을 갈아넣어 독일군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소련군. 아니나 다를까 또 눈이 많은 이 저격수 넷놈들. Я люблю тебя. 어딜 감히 신성한 대조국 전쟁의 연해지를. Из резерва ставки тебе придается 13-я гвардейская, Родимцева. Так что продержись 1 день. Понял? 1 день! 거의 모든 지역이 점령된 스탈린그라드.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은 마마에프 쿠르간 언덕. 이 언덕을 사이에 두고 양측은 정말 하루에 일개 사단이 소멸될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죠. 그 시각 로딘체프의 제13 근위사단이 볼가강 도하를 준비합니다. Дима! Сыграй что-нибудь для духа. 이들은 도시 사수를 위해 끊임없이 추가 투입된 병력 중 하나였죠. Как мы вас тут ждем, товарищ генерал? Ну, давай веди. 1077 대공포 여성연대도 모두 전사해버린 절망적인 스탈린그라드. Ох, Александр Ильич. 도시 점령을 눈앞에 두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던 히틀러. Студия не выключает микрофоны, ожидая сообщения о том, что Сталинград пал. 지금 스탈린그라드의 운명은 로딘체프의 13 근위사단에게 달려있었고 이들은 정말 악기같이 독일군과 맞붙게 되었죠. 4 раза в течение ночи вокзал переходил из рук в руки. К утру удалось его взять. 그 치열했던 마마의 푸크르간 언덕도 소련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독일군의 전력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Товарищ командующий, все, мы иссякли. К утру у Родимцева никого не останется. 다음에 투입되는 병력. 예, 이번에는 흑해함대에서 온 해군 병력이었습니다. Прощай, семья моя родная, на бой с врагами уезжаю я. 볼가강 도하에 성공한 해군 병사들. 어쩌면 이 병사들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실리 자이체프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Генерал Паулюс обрушил на боевые порядки 62-й армии 7 отборных дивизий, 500 танков, 1000 самолетов, более 1000 орудий и пошел на решительный штурм города. 6위군 병사들도 온몸으로 독일 전차를 막아내면서 양측은 서로가 끊임없는 소모전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Это тебе не Париж! Здесь парадным маршем не пройдешь! 이 전투 중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던 이들. 야코프 파블로프 하사와 24명의 병사들이 방어하고 있던 건물. 이른바 파블로프의 집. 이들은 이곳을 거의 60일간 방어해냈고 심지어 이 건물 하나로 인해 독일군은 파리 점령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죠.
11월 들어서면서 더욱 거세지는 양측의 소모전. 그건 마치 어느 민족이 먼저 소멸될 것인가 할 정도로 지독한 전투였습니다. От 62-й армии практически никого не осталось. Отхожу к Волге. 이 시기 소련군 병력이 아무리 악착같이 저항한다 한들 한없이 반복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소모시키는 과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죠. 11 ноября Паулюс предпринял последнее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защитников Сталинграда. 어느덧 스탈린그라드의 90%가량을 수중해놓은 독일 육군은 볼가강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모스크바, 소련군 최고사령부 스타프카에서는 이 소모전을 타개할 새로운 작전을 구상합니다. Их фланги защищаются слабыми войсками. Они должны замкнуть кольцо врага в районе Сталинграда и уничтожить. 예, 스탈린그라드 북부와 남부를 우회 공격해서 독일 육군 30만 병력을 외부와 완전히 고립시키자는 이른바 천왕성 작전. А Жукову срочно вылететь на Западный фронт и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м отвлекающий удар. 11월 19일 로코섭스키와 바투틴 전성군의 90만 병력은 육군을 둘러싸고 있던 루마니아와 헝가리군에게 대공세를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정말 효과적이었고 11월 23일 작전 개시 고작 4일 만에 독일 육군을 전면 포위하면서 스탈린그라드의 전세는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죠. 그리고 12월 12일 만슈타인의 돈 집단군은 포위된 육군을 구출하기 위한 겨울 폭풍 작전을 개시합니다. 돈 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에 50km까지 접근하면서 육군에게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듯했죠. 하지만 이 작전 역시나 개시 일주일 만에 소련군의 반격으로 좌절되었고 파울루스의 육군 30만 병력은 모든 보급이 차단당한 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스탈린그라드 외곽 굽나크 비행장에서는 독일군의 광란의 탈출 행렬이 벌어지고 있었고 소련군의 공격 속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독일 패잔병들의 운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히틀러는 끝까지 스탈린그라드를 사수하라는 허망한 명령만을 내리고 있었죠.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производством генерал-фельдмаршалы. 왼수로 진급한 파울루스. 그 말인즉슨 항복은 꿈도 꾸지 말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란 의미. 점점 증강되어 포위망을 좁혀오는 소련군. 그리고 운명의 날 1943년 2월 2일 Генерал-фельдмаршал Паулюс сдается Красной армии. 마침내 파울루스의 육군은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30만에 달했던 육군 병력은 고작 9만 병력만이 남아있었고 그마저 대부분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전투 여력을 상실한 상태. 자신만만하게 도시로 들어왔던 이 병사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초라한 패잔병이 되어 분노에 휩싸인 러시아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죠. 이렇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그건 정말 피로스의 승리. 소련군 사상자는 거의 120만 명에 육박했고 독일군 사상자 역시 90여만 명에 이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권력자들 간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을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과 맞바꾼 전투였죠. 물론 그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르겠지만 권력의 야욕 앞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경중을 따진다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의 세월이었습니다. 구소련 시각에서 스탈린그라드의 모든 상황을 건조하면서 한편으로 극적으로 표현한 프로파간다 영화 스탈린그라드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